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10월이 끝나고 11월달 첫 거래일이 시작했습니다. 10월달은 워낙 좋게 시장이 또 형성한 면들이 있는데 이제 11월, 12월 올 한 해 이제 벌써 2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정말 시장이 좀 얌전하게 또는 더 화려하게 오름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오늘 첫날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종합주가지수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네, 볼까요? 네. 현재 시간이 1시 3분, 4분 정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2033포인트입니다. 참 2030포인트대를 꽤나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연 2000포인트를 완벽하게 지지하면서 더 상승하기 위한 횡보의 기간 조정 정도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또 이 상황에서 대밀림이 한번 있을 건지,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만기주잖아요. 옵션 만기주. 그리고 11월달, 12월달 또 이러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 눈치를 첫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에는요, 첫 거래일인데 연말까지 예상을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글쎄요, 제가 보는 눈에서는, 보는 포인트에서는 2100을 넘어서서 전고점을 달리고 종목이 확 좋으면, 그런 뷰가 나오면 좋을 텐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월, 12월은 양방 가두리 지수입니다. 올해 나온 고점, 저점 2189인가요? 저점은 1800이고요. 코스피 200으로는 275.11이고 밑에서는 217.52죠. 이 양쪽 범위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희박할 것 같아요. 가두리가 돼버리는 건데, 그 가두리 범위를 좀 보자면 상단이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번 달에 11월 달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2150, 1950 이 범위를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증권사의 추정치들을 그동안 제가 보면, 그 월별이나 분기별 1년을 보면 맞은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자료들 꾸준히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자료를 토대로 내놓는 거니까, 예상치를. 근데 이번에는 저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증권사에서 내놓은 걸 평균치 중에서 2150을 본 데가 있거든요. 꽤 많더라고요. 글쎄요, 2150? 2100을 한번 넘어갈까 말까 하는 수준이죠. 거긴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고전은 연말까지 2088에서 1903입니다. 저 범위에서 이제 거래수가 대략 뭐 한 달에 20거래, 20거래, 대략 40거래를 남았잖아요. 40거래일 동안 이 범위에 있다고 하면은 큰 범위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좁은 범위죠. 이것보다 더 적은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 범위폭을 확대할 가능성? 위쪽으로는 확률이 10%도 안 되고, 1900을 설마 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확률이 확대할 가능성 20% 정도?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결국 저 안에서 지수의 뜨거운 핫한 어떤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장사가 되겠습니까? 개별적인 모멘텀 장사가 되겠죠. 종목들. 그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이거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방송으로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방송으로 하면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또 다른 시각을 얘기하니까, 요즘은 또 다른 시각을 얘기하면 괜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이야기 좀 할 겁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식이 많이 나와서 이 종목도 관심 갖자. 과연 증시 영향은 어떨지. 그 다음에 KCC 실적 발표 주가 전망인데요.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올해 배당에 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배당에 관해서 가보시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요. 중간 배당이 올해 좀 많이 나왔던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가 됐을 거예요. 올해 중간 배당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올해 중간 배당에 37개사였고 1조가 넘어갔던 중간 배당 금액도 컸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 예상치인데 평균 배당 수익률이 최근에 1.12% 정도 수준이었는데 1.5%. 하지만 지금 국고채 금리가 한 1.5%니까 아주 뭐 배당 수익률이 월등히 뭐 높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평균치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금액 자체로는 절대 금액 자체로는 커졌습니다. 예상 금액이. 전년도에 12조였는데 올해 15조, 약 16조 가깝게 배당 금액 전체에 늘었는데 배당 수익률 따지면 그렇게 고배당 수익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다. 평균 정도. 이거는 국고채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니까요.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나옵니다. 상장사 자사주 매입 확산 기대가 커진다. 자사주 매입 사상 최대. 연말 주식시장은 달군다. 제발 달궈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작하죠. SK텔레콤, GS건설,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 주요 27개 상장기업들이 잇따라서 대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그러면서 소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업이 늘어날까? 왜? 배당보다 부담이 적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왜냐하면 배당을 한 번 했는데 배당 금액을 또 다음 연도에 줄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늘려놨던 거를.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낫다라는 건데 왜 하필이면 올해 이렇게 많이 할까? 그냥 자사주 사주니까 와 좋은가 보다. 배당 많이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요. 배당 및 자사주 취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상장기업들이요, 자사주 취득 금액이 올해 예정치가 거래소에서 나온 게 대략 1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2015년도에만.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늘리고. 역시 주주 친화 정책,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주식시장의 제도적인 변화일까요? 하여튼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관련돼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모 증권사 하나대투 증권에서의 이거를 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자사주 매입 후 주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요. 제일약품, 영풍재지, SK, 삼성물산, GS건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수익이 올라간 건 있습니다. 역시. 근데 꼭 자사주 매입했다고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108, 100중 다 올라갔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미래에셋생명이나 휴캠스, SK텔레콤, 두사건설은 오히려 좀 하락했다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종목군들이 좀 많죠. 근데 이거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좀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의 추이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월별로 자사주 매입한 금액인데 공교롭게도 자사주 매입이 항상 많이 나왔던 금액 확 보이시죠? 많이 나왔던 구간들 공교롭게도 지수가 막 달리고 고점을 행진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폭이 커졌던 저점대들 지수가 하락했던 저점 영역대 2013년도 7월 여름이고요. 2014년도 가을, 겨울, 10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8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했던 자사주 매입이 올라가는 증시,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상승 증시의 효과에 힘입어서 막 사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자칫 총알바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액이 가장 많았던 월별 기준으로 보니까 공교롭게도 총알바지 같은 느낌의 형성했던 구간들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자사주 관련돼서 지수하고 한번 살펴본 거고요. 다음 자료 보면 결국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은 누가 하겠습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잉여 현금이 예상이 많은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CJ, 현대해철, LG입니다. 근데 이 주식들을 대부분 누가 갖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 외국인이 또 많이 갖고 있는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군 중에 높은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자사주하고 배당 금액이 증가하고 커지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는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가 기사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 좋은 거구나. 뭐 자사주 사주면 좋잖아. 예. 좋죠. 배당만 해주면 좋잖아. 좋죠.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우리가 정말 한국의 기업, 대표하는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펴서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냐라고 봤을 때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게 있다는 얘기죠. 다음 거 이거 보면 돼요.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막 떠들어댄 적이 있어요. 7, 8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부에서 시행하겠다 개선해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기사부터 작년 기사 다 쭉 발췌를 좀 해본 건데요. 2015년 2월 달에 서울경제에서 나온 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2월 달입니다.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 땡땡.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 근데 올해 3.8% 성장 가능한가요? 안 되죠? 3% 넘어갈까 말까 못하네 만에 말이 많잖아요. 두 번째, 문화일보입니다. 2015년 3월 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저소득층에 도움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저소득층 중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현금 잉여 현금이 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보유했습니까? 배당 뿌리고 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죠. 맞는 사실이고요. 또 지적을 그렇게 했네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국경제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 10대 그룹 부담 1조 대가 넘는다 얘기 나왔고, 이투데이에서는 2014년도 11월 7일에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부담 기업이 1,500여 개 중 400여 개 수준이다. 조세일보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실효성 의문, 공감대는 형성.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했던 얘기는 내용 기사를 살펴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있지만 실효성을 의미다 이거예요. 또 보도록 하죠. 다음 거요. 2014년도 10월 17일에는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당 의원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반대한다. 도입 방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보니까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정부안을 본 전문가들이 고개가 갸우뚱. 전년도에 2014년도 7월에 한경연이죠. 한경연에서는 기업 경영 왜곡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투자 위축 내수 부진이 원인될 것 오히려 안 좋을 거다. 이게 협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그래서 또 작년 더 넘어왔던 7월 달에 아시아경제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안 쟁점은 해가지고 쟁점 사항들이 많다라는 것도 다뤄줬었고요. 한국일보에서 2014년도 11월 달에 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사내 유보금 과세에도 기업 70%는 세 추가 부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데일리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전 세계 유례가 없다. 유례가 없다. 유례한가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왜 올해 이렇게 배당하고 자사주가 화두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항상 기사 검색과 언론하고 자주 접촉하는 내용들을 스크립 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벌써 1년 전에, 그리고 올해 시행했던 세제 개선에 대한 시행령을 보시면 기업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시적으로. 왜 삼성전자는 3년간 그렇게 했을까?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2017년도까지 개선한 세제 개선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거 인정 안 해주고 국내에만 투자해야 돼요. 자회사나 신설법인은 안 돼요. 현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이거 그냥 꽁돈으로 세금을 내자니
뭔가 아쉽고, 그다음 투자를 막 하자니 여러 가지 세계 경기 침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영인들이 뭐 미래에 대한 전략 비전이 있지만 항상 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현금을 갖고서 투자의 관점을 이렇게 좀 뭐 전략을 세울 텐데 느닷없이 획일적으로 이거 이만큼 안 쓰면 이만큼은 임금이라든가 배당을 주지 않고 쓰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으면 세금 매길 거야. 여러분이 기업의 경영인이라면 세금 그대로 고스란히 내겠습니까? 아니면 임금을 올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배당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으로 소각하겠습니까? 임금을 올려주자니 다음에 임금 조정이 어려울 것 같고, 배당을 주자니 다음에 또 배당을 줄이기도 어렵고, 가장 편리한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수출 경제나 내수 진작에 활성화된 만큼 요인일까요? 증시에 활성화된 만큼 요인일까요? 일정 부분 눈에 보이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고찰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유보금을 쌓아놓고서 우리 투자할 거니까 이 돈 쌓아놓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어떤 전략을 짜게끔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증시의 상승 요인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증시를 하락 압력을 줄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총알탄은 되겠지만 이것이 기업의 투자나 임금 인상이나 소득의 어떤 배분이나 또는 증시의 상승, 자산 시장이 막 올라가서 이런 효과를 누릴 만한 수출주들의 어떤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개선될 만한 요인으로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제가 봤을 땐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 쟁점을 다뤘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한 현 정부 여당의 의원도 이거 좀 갸우뚱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제도가 1년 전에 나왔고 올해 시행이 돼서 올 연말에 이렇게 가을에 얘기가 나오는 거다. 앞뒤가 똑같은 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아니라 앞뒤가 맞는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아신다면, 이래서 자사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수에 배당이나 자사주가 많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팅을 할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일부분 이렇고 향후에 이 기업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더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무조건 그냥 기사 보고 자사주 사주니까 좋네,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 포인트를 가겠습니다. 지금 KCC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KCC 잠깐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KCC는 차트로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랑 같이 나왔네요. 섞여버렸는데, 코스닥 포인트 특징 중 모다정보통신, 미동전자통신 한번 다뤄줬고, 초록밴드 이야기했었죠. 웰메이드 예당 한번 살펴볼 건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군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C를 한번 볼게요. KCC가 이제 실적을 발표되는데 차트를 잡아주시면, 이 KCC는 단기 수익은 적자가 나왔고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소폭 예상을 상회한 수준 이렇게 나와서 좋게 오늘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이 대량거래량 터진 지점이 있죠. 이 기준점이 한 46만 원대입니다. 여기를 만나서 여기서는 힘겨루기 싸움할 거라고 봐요.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당장에 55만 원을 간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금방 실적도 보시면 영업이나 매출은 소폭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 전고점을 55만 원 향해 가기에는 아직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현재 46만 원 거래량 터졌던 지점, 요 구간대에서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거, 그 정도 기술적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동전자통신하고 이제 모다정보통신 상황이 다르다했어요. 하나는 중국 관련이고 하나는 사물인터넷 관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초록뱀,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한번 다뤘었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종목 60분 올 4월인가 5월달 했을 때 자세한 내용 다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하고 합작 뭐 이런 얘기 나왔어서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를 보시면 웰메이드 예당입니다. 웰메이드 예당을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웰메이드 예당이 조금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이 사진 자료를 하나 보면서 갈게요. 이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이투데이에서 2015년 9월 17일 날짜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사진이 뭔데 이런 사진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냐?
팩트적인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 사진에 보면 앉아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나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초록뱀의 최대 주주거든요. 원영식 SH 홀딩스 회장, 피터 샤오 DMG 그룹 회장. 이 DMG는 중국의 미디어 그룹입니다. 박현서 웰메이드 예당 대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냥 밥 한번 먹으려고 모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콘텐츠 관련돼서는 계속 중국 자본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다는 관점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웰메이드 예당도 그 안에 좀 관련이 있는 뉴스나 정보들이 있다라는 걸 실제로 찾아보시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웰메이드 예당을 좀 살펴봤고요.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보여주시죠.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나왔고 해가지고 전반주 이번 주에 나오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벤트 후에 이벤트가 주목할 거는 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12월 15일, 16일, 그다음에 중국의 유한화 편입 여부 이번 달에 있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중국의 PMI가 전월 대비 호조는 나왔는데 50을 상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미결자 약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중국의 이제 PMI는요, 전월 대비해서는 반전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을 상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50을 상회했다고 하면 뭐 벌써 증시가 사전에 화답을 해줬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 선물 미결자 약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에 들어오면서 선물 미결은 증감이 등락이 있다고 했지 한쪽으로 증가가 쫙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나요? 9월 달에 보도록 할까요? 지난달에 기억하십니까? 미결제가 막 이렇게 증가했을 때 제가 다 왔네요. 8월 저점이에요. 하반기. 아, 이게 저점이에요. 그리고 미결은 반드시 감소합니다. 쫙 감소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만기날 끝나고 나서 9월 12일부터 보니까 이렇게 볼게요. 미결이 막 증가하는 게 없고 오히려 감소해요. 보시면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미결이 감소할 때 주가 하락 구간이 많고, 예? 여기 보시면 미결이 증가해줄 때 초록색 점점인데 미결이 증가해줄 때 상승, 예. 미결이 감소해지면 꾸역꾸역 눌리는 횡보거나 눌림목, 미결이 증가해지면 상승파동이 강화되고 있고 토 확대해 보죠. 최근으로 올라갔어요. 이 박스 구간이 올라갔어요. 미결이 증가해진 거에서 올라가고 감소하는 거에서는 질질질 됩니다. 미결이, 그럼 이번에 미결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그동안 계속 올라가 줬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 확대해 보시면 미결이 따다다당 하니까 그냥 쫙 올라가요. 여기도 미결이 증가해 줄 때 올라갔어요. 미결이 감소하면 하락한다는 마디가 형성된다는 거구나. 그럼 일단 현재 상황에서 미결이 증가해주면 상승파동이 나오는 하루 이틀 2박 3일이든 1박 2일 구간이 있는 거고, 장중에 상승 구간이. 미결이 감소해주면 하락파동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거. 근데 현재 여전히 지수는 뭐라고 있어요? 횡보놀매 큰 틀에서 보시면 박스를 타고 있잖아요. 선물지수로 보시면.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미결이 증가함이고, 반대로 또 하나, 미결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그동안 계속 미결이 증가할 때만 상승했는데 미결이 증가하면서도 시장이 하락한다? 힘의 균형이 바뀐다라는 걸 체크로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거죠. 자, 이렇게 미결을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미결이 12월 달 만기 때까지 급격하게 증가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코스피 지수 분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종합주가지수 설명드릴게요. 2000포인트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일단은 뭐 넓게 잡아서 2080, 이 검은색 2080이고 2120이라고 본다면 하단은 1950이거든요. 여기 제 라인. 근데 이게 중요한, 위에 아래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2000포인트는 1999가 됐던 1999.99가 됐던 반드시 한번 이탈해줘야 돼요. 언제 안으로? 올 연말 안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2000포인트를 한번 이탈해줘야 돼요. 2달 안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올라갔다가 빠질지, 흔들다가 뺐다가, 흔들다가 빠질지, 요것만 지금 고민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상승의 배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회귀 자리 이거 하나 체크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